네, 유신쇼 2022년 12월 4일 전화 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이고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2022년 12월 4일 유신쇼 전화 개그 시작했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질문, 하고 싶은 말, 상담 하셔도 되고요. 개인기 도전하셔서 합격하시면 치킨, 피자, 커피 셋 중에 하나 기프트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주냐? 코설퍼님이랑 다 드렸습니다. 코설퍼, 코절규. 근데 받고 나서 입을 싹 닦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뭐 내년에도 쭉 갑니다. 이런 애들은 지옥 가시고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쭉 가는 건 없습니다. 소시에다드, 여러분 걱정 마세요. 방송 접으셔도 나중에 빚 갚으면 돌아오십니다. 만약 접으면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지옥 가라. 저는 이렇게 유신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이응 유신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인방 쪽에서 활동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죠. 더 이상 트렌드를 쫓지 못한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일 하시더라도 항상 응원합니다. 지옥 가시면 되겠고요. 네. 혼자가 아니라서 좋으시게 지옥 가다가. 자, 사비올라 글은 삭제할게요. 다른 후원자 비하하는 발언은 바로 삭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축구공은 둥글다. 대한민국 검사 상대로 재판받았던 사람들은 검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심하다고 합니다. 유신님도 그래서 검사를 증오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네가 당해도 그런 얘기 하나 보자. 꼭 당해라. 네. 자, 그리고 만화를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웬만한 게시글은 소개해드리는데 선을 넘은 글들은 소개 안 해드립니다. 특히 후원자분들 몇 분 되시지도 않는데 그런 후원자들을 비하하는 글들은 소개 안 해드리니까 잘 판단해서 글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아이고야, 헤릿! 네, KS님 10만원 후원 미션 감사합니다. 유신님 항상 많이 못 사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못 사드린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목소리를 보지 못했네요. 다시 보기로 잘 보겠습니다. 마지막 목소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더 많이 노력하도록 더 많이 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기 멀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못 사드려 죄송하다고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먹쇼 신청합니다. 그럼 이만 우와. 네, 감사합니다. 자, KS님 52회 연속 먹쇼 52회 연속 먹쇼 감사합니다. 자, 자, 전화 잠깐만요. 속보,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1명 구속. 화물연대 파업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분들은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고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KS님 감사합니다. 자, 항상 KS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시일반으로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유신쇼 연말 크게 힘이 됩니다. 뭐
버틸 거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후원에 참여하지 않으실, 뭐 사정이 있어서 참여 안 하실 수도 있고 형편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형편이 되는데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안 할 거면서 저렇게 뭐 방송 그만 안 둘 거다, 계속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헬, 지옥에 나가버려. 가만히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들어요. 굳이 그 말을 해가지고 지옥에 가버려라 얘기를 왜 들으려고 유행하겠어요. 그러다가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4일 16강에 유럽 8개 팀, 아시아 3개 팀, 남미 2개 팀, 아프리카 2개 팀, 북미 1개 팀 올라갔는데 8강에 벌써 8강에는 유럽 한 팀, 남미 한 팀이 올라가 있네요. 자, 8강에 아시아 팀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겠죠. 야, 반대 반이네. 유럽 8개, 그 다음에 나머지 대륙 8개. 그렇게 될 거고, 자, 프랑스, 폴란드는 어차피 유럽이니까 한 팀 떨어지고, 잉글랜드, 세네갈, 일본, 크로아티아, 유럽하고 아시아, 브라질,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스페인, 유럽과 유럽 2개는 떨어졌네. 8개에서 유럽끼리니까 2개는 떨어질 것이고, 아무튼 일본은 갈 뜻인데 몰라요. 크로아티아가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크로아티아 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오늘 방송은 1시까지 할 예정이고요. 아이고야, 힘들다. 연말 힘들다. 오늘 소송 관련된 거 다 처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벌써 또 월요일이 다 돼갔네. 한때 아프리카 TV 대통령의 먹방 창시자의 오크가이자로 매일 풍선을 쓸어 담던 유신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을까? 서수길한테 굽신거렸다면 지금 재산 300억 원 됐을 텐데 내 마음속 인방 대통령 유신. 돈이 중요하죠. 필요하죠. 세상을 사는 데는. 근데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 고난 고초를 겪으면서 나중에 이런 거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뉴커나 유신쇼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이 필요하지만 돈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행복할까요? 이혼하고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혼하고 지금 이혼한 아내는 저기 이정재랑 사귀고 있고. 그 대상그룹의 그 딸도 누구였는데 이정재랑 결혼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받을까봐 연애만 하는 걸 임먼영인데 이정재랑 지금 연애한 지 꽤 됐잖아요. 결혼할 때도 됐는데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임세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행복할까? 돈 많으니까? 돈만 많아서 행복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건강 중요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뭐 친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야?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인가?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도 이혼하지 않았나? 빌 게이츠는 이혼 안 했나? 그 아마존의 그 회장도 이혼했잖아요. 천문학적인 위자료 주고. 아마존의 회장도 이혼했고. 보면은 다 이혼하고 헤어지고. 일론 머스크가 1위예요? 아무튼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크로아티아 예전에 3위 하고 저번 월드컵에서는 2위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만만한 팀이 아닌데. 자, 전화 개그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람 맞춰놓고 일찍 잘 수도 있어. 초저녁에 일찍 잤다가 0시에 알람 맞춰서 축구 보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팩트, 돈 많으면 행복하다. 팩트,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다. 그 이건희 회장의 딸 중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했잖아요. 이부진 같은 경우에도 평사원하고 결혼했는데 결국 이혼했고, 그 SK 그룹의 최태현 회장도 노태우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혼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만간 소송 결과 나온다고 그러는데. 유신님, 한국 브라질전 중계하시나요? 포기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후원율 반응도 없고 하는데 뭐 나 혼자 합니까? 지금 생각은 그냥 각자 하시는 걸로. 뭐 개그 중계 무사 물어봤는데 안 하려고. 지금 제 형편이 뭐 즐길 형편도 아니고 각자 여러분들 보시는 걸로. 이제 저도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어제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16강 유신 개그 중계 430명이 투표했는데 찬성 53%, 반대 47%입니다. 후원할 분들도 없고, 예전에 지난 그 러시아 월드컵 때 아마 그 미션 했었나? 러시아 월드컵 때 했었나? 브라질 월드컵 때 했었나? 아무튼 어떤 분이 후원 미션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중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청자분께 신청하셔가지고. 이응 유시님, 하루 4시간에 10만원이면 해자 아닌가요? 최저시급이 1만원이 안되는 현 상황에서 4시간에 10만원 이상 후원받으면 대한민국 평균 월급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듯. 제가 화물연대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매일 화물연대가 자영업자라고. 화물연대가 그 버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한 달 매출이 500인데 기름값 빼고 뭐 빼고 다 빼면 200만원 밖에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직장인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에요. 내가 알바면 모르겠는데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뉴커라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신문사와 그 다음에 유신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한 달 매출액에서 빠져나갈 거 다 빠지면 얼마 남지도 않고, 심지어 지난해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리고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금 없었으면 진작에 파산인데 한다는 소리가 참 어이가 없어요. 아니, 무슨 편의점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바잖아요. 알바. 거기에 취직해가지고 하루에 뭐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 빼고, 비정규직 빼고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내가 무슨 뉴커를 알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뉴커라는 회사에서 인터넷 신문사와 유신쇼 방송을 운영을 하는 건데, 이 뉴커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매출액을 가지고 그걸로 순수 수익을 잡아버리면, 매출액이 뭐 얼마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순수 수익으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아니,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과세를 하진 않아요. 국세청에서도 그 운영 비용이나 이걸 빼고 계산을 하지, 매출 가지고, 매출이 있으면 매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매출액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벌면 많이 번다라는 개소리를.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든 신문사든 많이 벌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아니 자영업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고 예? 개인 사업자인데 수익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이응 돈보다 소신을 택하신 모습 멋집니다. 저도 항상 유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개수작 부리지 말고 후원하세요. 말로 때우는 사람들이 제일 웃깁니다. 자, 투표맨 유시님 골라보세요. 10원짜리로 300만원 받기, 5만원권으로 270만원 받기. 아, 30만원 차이요? 10원짜리로 300만원 받는 게 낫죠. 은행 가서 바꾸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10원짜리로 300만원 치면은요, 거기에 희귀 10원짜리가 있으면 떼돈 버는 겁니다. 거기에 그 비싼 게 있어요. 뭐 50원짜리,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희귀한 그게 있거든요. 동전이 연도 차이가, 그거 찾으면은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요즘 10원짜리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라서 10원을 거의 안 쓰잖아요. 현실 생활에서 쓰는 돈은 솔직히 100원, 500원도 안 써요. 요즘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카드 다 쓰고 뭐 계좌 이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거의 쓰질 않잖아요. 뭐 페이, 저는 이제 국민페이 쓰고 있는데 뭐 삼성페이, 뭐 그런 카카오페이 이런 거 쓰면은 거의 뭐 잔돈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결제가. 요즘 10원짜리 그 찾는데 어려워요. 50원짜리 뭐 이런 거. 이제 가끔 이제 거슬러 받으면 100원, 500원이나 이런 노점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받는데 거의 쓸 일이 없어요. 100원, 500원 이런 것들. 은행 요새 돈 안 바꿔준다는데, 바꿔줘요. 큰 지점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 지점으로 가서 바꿔달라고. 안 바꿔주면 안 되죠. 입금하면 되지. 바보야. 바보야. 입금하면 되지. 예. KS님, 유시님 항상 많이 못 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쏴드려 하는데 항상 많이 못 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많이 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먹쇼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예, 먹쇼의 요정 KS님,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050-2323-5549번입니다. 최근에 안티들이 또 저를 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가 안 오니까 전화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제가 걸어봤거든요. 졸라 깝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전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떨까요? 또 까겠죠. 왜 확인을 안 해보냐고. 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악한 악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피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미운 거야. 그러니까 뭘 해도 믿고 그러니까 이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법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다. 내가 저번에 경고를 했었고, 얘네들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조치밖에 없습니다. 몇 명 잡아서 처벌을 받아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싸움이고, 아마 조만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차재영님, 먹쇼 신청하려면 본인 돈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왜 남이 후원 먹쇼를 신청했는데 본인이 그 가당치 않게 권리를 침해를 합니까? 나는 좀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후원하는 거, 간섭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원하는 먹쇼를 신청하고 싶으면 본인이 후원 미션을 하시면 돼요. 왜 다른 분이 후원 미션을 하거나 후원하시는데 본인들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까?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이 메뉴 했으면 좋겠다, 저 메뉴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돼요. 제가 신청하면 KS님의 연속 그게 안 깨져요.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연속 기록은 안 깨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자기소개 똑바로 해! 짜증나게, 씨. 네. 전화 차단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차단한다고요. 서울에 20살입니다. 또 어디서 장난질하고 자빠졌어. 지금 분위기를 보고 장난질을 해야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도전. 저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없어요. 제 자작곡이라서. 안 듣겠습니다. 네? 자작곡도 제목을 정하면 되잖아요. 아니 방금 자작해서 제목이 없어요. 자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찐따구만 무슨 작곡할 능력도 없구만 무슨 자 이런 닉네임 고릴라 같은 새끼를 봐. 아빠가 엄마가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고릴라. 모욕죄로 고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태어나서 네? 태어나 죄송하다고요? 아빠가 자꾸 장난인 줄 아네. 여보세요? 어 노래할게요. 아니요, 사과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저한테 모욕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려면 나는 고릴라입니다를 5번 외치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하면 안 돼요? 아니 5번 하세요. 사과 의미로. 너는 고릴라다. 반사 너는 고릴라다, 반사 너는 고릴라. 반사 고소하겠습니다. 진짜 확정. 고소 먼저 확정됐습니다. 하셔놓고 뭔 고소해요. 내가 고릴라라고 닮았다고 그랬어요? 먼저 욕했잖아요. 내가 뭐라고 욕했는데요? 네? 내가 뭐라고 욕했는데요? 먼저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욕했냐고요? 네, 뭐라고 욕했냐고요? 먼저 욕했어요, 유신님. 뭐라고 욕했냐고 기억을 해내라고요. 그거 돌려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 닉네임 코욕죄. 자, 노래 준비하셨죠? 너 고릴라 노래하면 네. 바로 모욕죄입니다. 자, 슛. 연기. 아빠, 엄마 이름. 재밌냐? 꺼져. 쭈쭈버 같은 놈.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끝자리 98. 지금 노동자들이 속속 자기 자리 돌아와 일할 준비를 한다는데 화물연대 이 사람들 겁을 먹긴 먹은 것 같아요. 윤 정부가 이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하시는데 자, 억지로 대화가 아닌 탄압을 통해서 이룬 거는 절대로 부작용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을 지키면서 화물연대가 협상을 해서 잘 풀었으면 윤석열 정부가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강압적으로 협박해가지고 거의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화물연대 사람들 일부 복귀해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절대 이익 아닐 겁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예, 뭐 민주노총이 포기할 곳은 아니니까 국제노동기구에 이게 들어가서 한국 정부와 아마 수출 많이 하는 재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볼 겁니다. 노동자 탄압을 하게 되면 유럽에서는 인간 대우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물론 유럽도 파업하고 진압하고 합니다. 불법성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특징이 노동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하게 되면 보호를 해주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가차 없거든요. 거기는 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고 그 사람들의 파업의 명분이 있고 몇 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렇게 강압적으로 두드러 패고 억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헌적이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반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일에 복귀하라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분명히 부작용을 날 겁니다. 지금 당장에 본인들의 수구 꼴통 지지율을 높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 더 고립이 될 것이고 더 개망신이 당하고 본인들의 핵심 지지층인 재벌들의 수익,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큰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들이 벼르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지금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전기배터리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아마 윤석열 정부하고 손절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요? 네? 자기소개요? 대구 사는 18살인데 네, 대구에 18살 처음 전화하셨고 어떤 말씀하려고 전화 주셨나요? 제목이 전화기 전화하면이라고 적혀있는데 전화하면 뭐 준다는 소리예요? 전화하면 지린다라고 써있잖아요. 뭐가 지려요? 재밌어서. 자, 의견이나 질문이나 뭐 상담이나 개인기 하고 싶어 전화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전화하신 건가요? 네. 전화하면 어떤 자, 알겠습니다. 자, 기대를 하고
또 우리 미래를 책임질 대구의 18살 청소년이기 때문에 퀴즈를 그러면 긴급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걸 맞히면 선물을 드리는 걸로. 오, 어떻습니까? 자, 3단계까지 맞추면은 치킨, 피자, 커피 3개 중에 하나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나요? 네. 네, 성대모사를 하면 그 사람을 3초 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신있게. 자, 첫 번째 목소리 잘 들어주십시오. 목소리 퀴즈. 네. 아니,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는 공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MBC가 잘못한 겁니다. 1, 2, 4. 오버워치 윈스턴이요. 네, 탈락입니다. 정답은 윤석열.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닉네임 미래의 꿈나무기 때문에 코나무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진짜 주려고 했었는데 이거 쉽게 냈는데 못 맞추네요. 윤석열에서 탈락 1단계. 자, 3단계 목소리 퀴즈.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 유시님이 먼저 목소리 찐따 같다고 하셨어요. 찐따, 찐빵, 따뜻한 찐빵이라는 겁니다. 찐빵 따뜻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신도님 한 번만 개수작 부리면 강퇴당합니다. 네, 저 편들지 마세요. 편들다가 그냥 훅 갑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개그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참여, 문자 전용 032-323-5549번 032-323-5549번 문자 서비스.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뉴코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채팅하실 때 신중하게 선 넘지 않게 잘 판단해서 글 남겨주시고요. 위반하시게 되면 체금이나 영구 차단 조치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신쇼 전화개그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에 참여해서 하는 거는 장난이니까 장난으로 난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분들은 전화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신쇼 생방송은 별일 없으면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전화개그 050-2323-5549번 0시 30분까지 전화 받습니다. 전화 주실 분들 전화 주시고요. 전화 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계속 폐륜적인 글 적는 놈이 있는데 지옥 가라 꼭. 나중에 지옥 가면 내 생각이 날 것이다 이놈.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주시면 땡땡이 치면 됩니다. 땡땡이 치면서 방송은 역시 땡땡이죠.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러하고 내일 먹쇼 메뉴는 뭘로 할까요? 네, 여보세요? 예. 잠시요. 네, 조만간 저도 노숙자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역. 자, 코노숙자님은 서울역 노숙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대한 노숙자 협회 서울역 지부장 코노숙자, 그리고 미래의 용산역 지부장 유신,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대한 노숙자 협회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회장 우리 못
나가지 아니 좀 전화기가 이상해요 상태가. 예, 좀잘 들리는데 아 이상하게 들리는데? 뭐- 전화 다시 해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네. 껐다가 다시 한번 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이렇게 상대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저도 전화 잘 들리는지. 예, 잘 들립니다, 이제. 알았죠. 예. 제가 지난번에 네. 저기 포르투갈 축구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나도 안 맞았어요. 네. 근데 제가 꿈을 이번에 다시 브라질전 꿈을 다시 꿨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 손흥민 퇴장당하고 저기 수비수 나성범인지 나성원지 그 사람이 안 골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꿈에서 저기 축구 신 그 양반한테 따지니까 이게 왜 안 맞냐 했더니 그 양반 저기 손바닥에 네. 경이라고 써 있더라고. 경이라고. 그러니까 뭐 공략이 하나도 안 맞지. 아, 그러니까 신 사기 신의 손바닥에 교이 써 있었다. 예, 경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공략이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잘 그래가지고 내가 꿈에서 축신 사기꾼 신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내가 나와버렸네. 어쨌든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양반이 나를 사칭을 해가지고 후원을 하고 하는데 예. 1,000원이요? 아니 사칭할 게 없어서 나를 사칭을 하는 거지. 아니, 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아니 근데 1,000원 후원한 거 가지고 사칭했다고 뭐 피해 보는 게 있나요? 아니 감사는 한데 네. 1,000원 할 거면 그냥 날 주지 왜? 본인이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서울역에 있긴 하는데 어떻게 찾아요, 본인은? 사진 공개할까요? 아니 거기 서울. 아니 휴대폰 있으신 것 같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서울역에서 이 사람을 찾아서 1,000원만 주세요라고 할게요. 어쨌든 취지는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하고 끊겠습니다. 네. 유신님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대머리 깎으라. 반사. 유신 씨의 위기입니다. 자, 050-2323-55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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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놈이 계속 지금 자유톡 게시판에 패드립을 쓰고 있는데 네가 쓴 대로 그대로 너한테 돌아가는 거다, 이놈아. 네 그대로 너에게 돌아가리라. 난 삭제하고 반사하면 되는 거니까 꼭 불행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저주는 하지 않는데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뭔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괴롭히거나 그 사람들에게 뭘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모르겠는데 그냥 조용히 살고 있잖아요, 진짜로. 예, 조용히 복귀해가지고 조용히 내 방송하고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렇게 패드립하고 공격하고 하는 인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주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세요.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항상 기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신 악플러들이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혼 위기, 가정 파탄 위기, 막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신께서 제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 악플러들에 대한 이 소원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자, 악플러들 조심하시고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막 무슨 저주를 퍼붓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악담을 할 필요도 없고. 쥐들이 와가지고 게시판에 글 쓰고 유포시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전화개그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방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시 30분까지 전화 받겠습니다. 아이구야. 연말이라서 이제 연말이 되면 심숭생숭한 것 같아. 마음이 심숭생숭, 고민도 많고 또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연말에 뭐 또 시상식 하고 뭐 하고 또 시끄럽고 그다음에 또 또 끝나면 시상식이구나. 나 진짜 제일 또 싫은 게 있습니다. 월드컵도 싫지만 시상식 연말에 또 뭐 연예대상 무슨 가요 뭐 연예대상 지긋지긋한. 아니 요즘 지상파에서 드라마도 별로 안 하잖아요. 지상파 드라마도 흥행 안 하고 나눠먹기 하고. 그래서 김구라 씨가 얘기했잖아. 김구라 씨가 연예대상에서 제발 이러지 말라. 통합해서 하자. 정말 이 드라마나 이런 거 결방하지 말고 좀 이 국민들 귀찮게 하지 말고 좀 통합해서 3사 통합해서 하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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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요. 알아서 전화하면 자기소개 하세요. 그냥 주둥이로 확. 아니 말을 안 하셔서 연결된지. 연결됐으니까 통화가 되지. 연결이 안 됐으면 연결이 안 된다고 나오지. 뭔 계산동 18번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짜증나니까 그러지. 후원은 안 터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방송국은 문 닫게 생겼고 나 그거 같으면 웃을 수 있어? 빨갛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본인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로 지금 나가게 생겼으면 기분 좋아요? 자기소개하면 되는 자기소개도 못해. 지금 1년 동안 잠해놓고는. 아니 만나자고 했다가 또 막 음료수만 주고 갈게요. 뭐 철사 나요. 배병 나요. 이런 개소리 나고 있고 진짜 1년 동안.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괜찮아요. 28이요? 아니 계속 목소리 깔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코윤지 오리버리하고 막 전화만 1년이 됐는데 자기소개하고 저 코윤지입니다 하면 될 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제가 했어요 이때까지. 아니 아까 오늘 연결된지 몰라가지고. 아니 우리가 전화를 본인이 지금 28년 동안 전화를 걸고 봤는데 전화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고요? 거기 표시가 되는데? 폰에?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뭔 개드립입니까? 전화하면 스마트폰에 통화 초수가 올라가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결됐는데 그 유희님하고 마이크가 연결 안 된 줄 알았죠. 여보세요 하니까 아무 말도 없으셔갖고. 못 살겠네 진짜. 확 져서벌라니까 그냥. 무슨 말 하려고요 또. 빨리 얘기하고 그냥 가세요. 아휴 짜증나. 그 유희님 가스 차신다 했잖아요. 대장 내시경 하셨어요 유희님? 건강검진할 때 매년 대장 내시경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위내시경만 했습니다. 의무적이 아니라 아프신데 안 하셨어요 아직? 가스 차는 거는 다 차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먹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대장 내시경 한번 하려면 그게 돈이 꽤 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매년 해요? 올해는 위내시경. 아니 매년이 아니라 아프신 다음에 안 하셨어요. 가스 찬다고요. 가스. 너는 방구 나오면은 병원 가서 수술하냐? 아니 가스가 많이 차니까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짜증나네. 나 많이 찬다고 한 적 없어요. 가스는 찬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냥 방구만 끼시는 거예요? 가스 찬다고요. 가스가 배에 그냥 소화되면서 가스가 찬다고요. 좀 닥치시라고. 좀 사라져버려. 아니 왜 욕을 하세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방귀 나오는데 무슨 병원을 가라 진짜 대장 내시경을 하는 아니 배에 가스 차면 다 아니 대장 가스도 병이에요. 가스 많이 차면은 저는 그 정도인 줄 알았죠. 유신님 가스 계속 얘기하길래 가스 하길래 그 심각한 줄 알았죠. 너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너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내가. 가스! 아 진짜 정상인내가 하나도 없으니 정상이 자기소개 1년이 됐는데 자기소개도 몰라. 자기소개하고 하려고 해도 못하고 정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자 이 벌레 한 마리가 아주 게시판 신나네. 게시판에서 아주 벌레 한 마리가 꿈틀꿈틀 아주 그냥 아유 벌레 이놈. 너 이 사회의 벌레야 너는. 내가 너 누군지 알아 이 벌레야. 이 벌레야. 너 벌레인지를 알고 있어. 벌레인지 알고 있어. 너 누구 벌레인지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자 050-2323-5549번. 테르 후원 안 터지는 걸 왜 전화 개그에서 화풀이 하는지 공과사는 구분하실 줄 알았는데 에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전화 개그에서 공과사가 어딨어 개그인데. 나 살다 별 거지 같은 소리 다 듣겠네. 아니 컨텐츠 명이 전화 개그잖아요.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이게 싸우는 컨셉이잖아요. 그 뭔 소리야. 아니 얘는 웃긴 게 뭐냐면 토닥토닥 안 하면 또 재미없다 지루하다. 저희 팬분이 전화해가지고 뭐 팬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끊어라 재미없다. 토닥토닥 하면 무슨 예의를 갖추세요. 아니 전화 개그에 공과사가 어디서 전화 개그 컨셉인데 그게 미친 또라이몬 같은 것들 아주 그냥. 어차피 깔려는 거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고 저런 자식들 둔 부모들이 불행한 거죠. 저런 자식들 중에 효자가 있겠습니까? 효녀가 있겠습니까? 100% 불효자 폐륜아들이지. 전화 개그라고 방제에다가 붙여놨는데도 너무 뭐 예의를 갖춰서 싸우지 마시고 경청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지랄을 하는 인간들 있지 않나. 아니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쉽게 이해하라고 만들었는데 방제에다가 써놨는데도 모르고 말이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0시 30분까지 전화 받고요. 이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수준의 글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하시고 선을 넘어가면은 잡히면 안 잡히면 모르겠는데 이미 리스트가 너무 왔어요. 저번에 제가 안티 톡방에다가 자수해서 광명 찾자고 해가지고 몇 명이 자수했거든요. 이미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인간들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의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르심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티에서 믿을 인간이 한 명도 없다. 결국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본인들의 최후를 맞이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서울에 20살입니다. 서울에 20살. 네. 유진님 지금 전화 개그 시간인데 컨텐츠 제안해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옛날에 거리의 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시즌2로 한번 다시 해보실 생각 없나요? 예산이 없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회사가. 네? 무슨 예산이요? 내가 운영하는 뉴커라는 개인 회사가 오늘 내일 한다고요. 유진님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하셨는데 예. 거기 유진님 자가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가압류에다가 근저당이 대부분 잡혀 있는데 뭔 내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저당 너는 지옥행. 근저당 자 근데 본인 네네. 이름 자 코저당. 네, 지옥에 저당 잡혔다고 해서 코저당. 유진님은 네. 코릴라 반사. 고릴라를 닮았으니까 아 코릴라. 고모부께서
코릴라. 이모부가? 고릴라. 이모가, 고릴라, 이모부가, 고모가, 삼촌이, 이모가. 축하드립니다. 근데 유신님, 그 휴대폰 들고 그냥 나가서 찍으면 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한 거죠? 휴대폰 가서 어디를 막 찍어요? 요새 막 찍으면 큰일 나요. 부천역에서도 아프리카 BJ들 때문에 촬영 금지 결정 났고, 저기 아프리카 TV에서도 부천역에서 방송하지 말라고 금지령 내렸는데, 나는 뭐 아프리카 BJ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뭘 찍어요, 이 추운 날씨에. 거기는 BJ들이 너무 몰려서 그런 거고. 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찍냐고, 거리의 쇼에서, 길거리에서. 뭐 홍대를 가시든지. 그러니까 홍대에서 좋은 데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홍대에서 좋은 데가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뭘 찍냐고. 촛불 집회는 잘 나가시던데 왜? 촛불 방송을 집회는 못 하세요? 촛불 집회는 조회수도 잘 나와요. 그 촛불 집회 본방송하고 그 다음에 서브로 내가 영상 고화질로 찍어서 올리면 전체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어가요. 정규 방송보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더 방송할 수 많아요. 있다는 거죠. 아니죠. 촛불 집회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제 신념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방송 콘텐츠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유신님이 근데 지금 오늘 내일 하신다고 말하시는 걸 보면은 네. 방송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방송을 우선으로 해도 밥 안 먹고 똥 안 싸고 뭐 안 하고 살아요? 응? 아니, 할 거는 똥안 할 거는 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거죠. 촛불 집회 영상 총합이 조회수가 더 잘 나온다고. 뭔 소리라는 거야? 촛불 집회 제 신념이지만 거기 방송이나 영상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영상 다 합쳐가지고 만 명 이상 본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거리의쇼 고정 컨텐츠로 하시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해 주시면 돼요. 잘 나올 것 아니,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후원만 진짜 제대로 들어오면 그 시청자들이 원하는 컨텐츠 할 생각이 있어요. 다수가 원하는 컨텐츠. 근데 후원도 안 들어오고 지금 요새 후원한 사람 뭐 거의 없어요. KS님하고 황희정님하고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후원하는 사람이 예산이 없는데 뭘 하냐고. 밖에 나가면은 그냥 밖에 서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식당도 안 들어가고 술집도 안 들어가고. 유신님이 먼저 시도를 하고 아니요. 저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받는 건 어떤가요? 코저당님, 저는 이미 1년 동안 여행 방송부터 시작해서 초대 방송부터 시작해서 제 돈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여행 방송은 제가 유신님이 유튜브에 올린 거 다 봤는데요. 네. 그거는 방송이라기보다는 유신님이 여행 가서 간 김에 그냥 잠깐 아니죠. 자, 코저당님, 여행 가서 그거 방송 장비 들고 비 오는데 들고 다니는 거 힘 장난 아니에요. 저 발 다 까졌거든요.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행 가서 즐기는 게 여행이에요. 가서 방송 시간이 그냥 뭐 여기 정규 방송 할 때보다 방송 시간이 더 길고 그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여행 방송 재미없어요. 여행 방송 재미없어요. 아니요, 닥쳐버리고요. 닥치고 들어보세요. 항상 하는 얘기가 여행 방송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러는데 조회수가 더 잘 나와요. 정규 방송보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시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후원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코저당 같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뭐냐면 유신 뭐 야외 방송 재미없다. 뭐 촛불 집회 재미없다. 여행 방송 재미없다 그러는데 거기 조회수가 내 정규 방송보다 조회수가 몇 배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후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후원 못하면 닥치라고요, 그냥. 아니, 그냥 후원 못하면 그냥 저는 아니요. 저는 좋아요도 항상 누릅니다. 저희 구독자 수하고 조회수로 구글 광고로 돈 벌 수 없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그 유튜브 광고는 유튜브에서 수익이고요. 거기서 아주 소액을 쉐어하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 수와 저희 조회수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코주당님, 의미가 없다고. 저희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서는 구글 광고료가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럴수록 그러니까 열심히 영상을 올려서 열심히 아까 봐요. 우리 유신쇼의 영상 업데이트 숫자가 웬만한 채널보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방송 횟수도 많고요. 1년 365회 생방송 횟수도 가장 많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 중에 365일 라이브 숫자 상위권에 있습니다. 우리 유신쇼가.
그 다음에 영상 그러니까 업데이트 숫자도 제 말은 상위권에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영상을 올리라 뭐 밖에 나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아,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이 제 말은 돈이야. 제가 뭐 당신처럼 후원은 안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대부분이야. 입 닥치라 그냥. 잘 터지면 나가서 닥치세요 할 그냥. 있다? 안 터져. 그거예요? 닥치시라고요.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다른 걸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저는 아프리카 TV 때도 후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제가 알아서 스포츠 중계, 게임 중계 다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심지어 이 뭐 야구 프로야구 중계를 컴퓨터 6대로 화질별로 중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PC가 안 좋아가지고 고화질 시청이 안 돼가지고 초고화질, 고화질, 중화질, 저화질 4개로 해가지고 6개 채널을 열었어요. 스포츠 채널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후원이 그 스포츠 채널에 대한 후원이나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고 님이 옛날에 방송을 좀 다양하게 많이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 지원 받아가지고 전액 다 방송에 썼어요. 어디에 근데 쓰셨죠? 방송 장비 쓰고 운영에 쓰고 컨텐츠 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지들이 준 돈도 아닌데 어디다 쓰셨죠 묻잖아요. 싸가지 없이 주둥이를 그냥 확. 유진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니까 네가 어디다 쓰셨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게 아니죠. 소상공인 지원금을 본인 줬어요? 내가 세금 낸 걸로 내가 받은 건데. 소상공인 지원금을 본인이 어디다 쓰든 본인 마음인데 유진님이 방송에 썼다고 하니까 물어봐. 방송에 썼는데 지금까지 방송을 쳐봤을 거 아닙니까? 올해 여름에 막 이렇게 방송할 때. 아 유진님 화가 많으시네.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의무 없는 권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강제로 하라고 말씀. 유신도 내가 사이트 운영 안 하고 내가 방송 안 하고 내가 기본적인 서비스 안 하면 이런 말 못 하죠 시청자들한테. 근데 내 방송을 꼬박꼬박 보면서 아 후원은 안 해요. 후원은 못 해요. 근데 이거 콘텐츠 제한입니다. 나가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돈 드는 얘기. 나가세요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거리의 쇼가 나가서 방송하는 건데 뭔 샤따미우스하고 자빠져서 주둥이 셔터를 내려버리니까 그냥 나가서 할 생각이 없냐고 그러죠. 나가서 할 때 나가면 돈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돈이야 무조건 스마트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이 방송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방송 전용폰이 있어. 저도 전용폰을 샀고 전용 요금제가 있고 그거 들고 나가면 방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추운 날씨에 그냥 밖에 서 있어? 그게 무슨 컨텐츠인데 밖에서 추위에 떠는 거? 유신 개고생해서 얼어 죽으라고? 에라이 씨. 지옥에 나가버려라. 이렇게 웃고 악마의 웃음을 웃고 있네요. 이게 악마의 웃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콘텐츠 제한이 추운 날씨에 밖에 서 있다가 얼어 죽으라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몇 달 전에도 전화 드렸는데 여름에도 한번 나가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여름에 열심히 나갔고 여행 방송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어요. 그건 유신님이 여행 간 김에 그냥 킨 거죠. 아니 내가 여행을 갈 거면 왜 방송을 켜 이 미친 바보냐? 아니 잠깐 켜서 뭐 한 10분짜리 개국 영상 올리고. 뭔 개소리야. 몇 시간 방송을 했는데 한 번 켜가지고 저녁 먹을 때도 몇 시간 방송하고 뭔 이런 아니, 제대로 보지도 여행 가서 않고. 먹방을 하면 그게 여행 방송이에요? 그럼 여행 방송이 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여행 방송은 뭐예요? 아니 내가 6시 내 고향 보고 최소한 호텔 잡고 호텔에서 먹방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럼 기존에 집에서 먹방하는 거랑 뭐가 저 달라요? 호텔에서 먹방한 적 없는데요? 호텔이 아니라 모텔인가? 펜션인가? 펜션은 원래 안에서 구워 먹는 거예요, 고기. 호텔에서는 음식 못 해 먹어요. 호텔에서도 뭐 맥주 드시지 않았나? 봤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예전이잖아. 예전에 뭐 지스타나 이런 취재 갔을 때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지스타 안 간지 벌써 3년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많이 샜는데 그냥 나가보실 생각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나가든 뭐든 돈이 들어요. 사람이 나가면 무조건 돈이 든다고. 네. 사람이 나가서 방송하면 무조건 네. 돈이 들어간다고요. 부천 집 근처라도 집 어떤가요? 근처 나가서 집 뭐 근처라도. 하냐고. 추위에 얼어 죽냐고. 아니 나가서 방송한다고 무조건 얼어 죽는 건 아니죠. 나가서 뭐 하냐고 이 추위에. 지금 그러니까 날씨에 내가 그러면 아니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를 하잖아. 지금 얼어 죽는 거 있나? 아니 내가 말하는 거 나가서 뭘 하냐고. 본인이
방송을 하라며. 뭐 하냐고 네. 밖에서. 그건 방송자가 알아서 해야죠. 아니 콘텐츠를. 본인이 컨텐츠를 제안한다면서요. 이 쓰레기 찌끄레기 같은 분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홍대 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냐고 홍대에서. 홍대 네? 갔어. 거리에 갔어. 뭐 하냐고 거기서 서서. 아니 홍대 지금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아니 그니까 홍대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거리에 집 근처에 나가서 뭐 하냐고. 구체적으로 컨텐츠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뭐 하냐고. 집 근처에 공원도 큰 거 있지 않나요? 공원에서 이 밤에 깜깜한데 뭐해? 신고당해요. 혼자 있으면 남자가 카메라 들고 공원에 서 있으면 신고당해요. 어? 위님 너무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비관이 아니라 콘텐츠 제한 힘들 아니, 때일수록 낙관적으로 아니 생각하면서 콘텐츠 열심히 생각을 제한이 해야죠. 콘텐츠 제한이 그냥 밖으로 그 채팅창에 잘하는 사람이 브이로그 요새 인기다 그냥 나가면 연예인 유명인도 아니고 한물간 사람이 밖에 나가서 브이로그 지금 누가 봐요? 위인이 함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 닥치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컨텐츠 제안할 때 자기가 유시님 KS님처럼 저 먹쇼 좋아합니다. 먹쇼 제가 후원할게요. 먹쇼 해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거리에 무조건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라고? 근데 컨텐츠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그냥 추운 날씨에 밖에 서 있다 얼어 죽어라? 이런 악한 인간이 다 있어요. 사람이 맞아요? 그 악마의 미소를 웃고 있어. 악마의 웃음. 아니 무슨 모든 일종의 결론이 후원으로 가죠. 아니 후원이죠. 아니 당연한 거예요. 인터넷 방송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시청자가 후원 미션으로 하는 시대예요. 이제 도망갔습니다. 네. 결국 도주 악마의 웃음 코저당. 지금 인터넷 방송 시대는 이제는 후원 미션의 시대예요. 이미 지금 플렉스 TV나 팝콘 TV나 팬더 TV나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요. 다 후원 미션이에요. 심지어 뭐 해외, 뭐 일본, 유럽, 러시아까지 다 후원 미션이에요. 그냥 뭐 콘텐츠 제안을 한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 누가 예의 없이? 방송에 대한 아이디어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뭘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요청할 때는 대부분 다 후원 미션입니다. 뭐 조건 없이 후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컨텐츠를 원할 때는 본인이 투자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일산에 34살이요. 오랜만에 왔네요. 코 포장 일산에 30. 근데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만 나이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34살이 되는 건가? 3살 생일 지날 때까지? 아무튼 철없는 코 포장입니다. 말씀하시죠. 오늘 유식님하고는 그냥 좀 진지하게 네. 화물연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유식님 저도 뭐 방송을 봤지만 유식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네. 화물연대에 전 정부가 약속을 했다는데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전 정부가 아니라 아니, 전 정부 안에 이번 정부가 약속을 했다는데 윤석열 거예요? 정부 초기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했어요. 못 살겠다. 먹고 살기 힘들고 네. 너무 빡세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협상을 해가지고 안전운임제를 그러면 시범 정착을 시켜서 무례하지 않게 하게 그 안전적으로 임금이 안전운전을 하고 하더라도 임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유진님 이거 잠깐만 끊을게요. 그거 확실해요? 지금 3년짜리를 계속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저는 그거 아닌 걸로 알아서 유진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유진님 말씀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이 됐고 윤석열 정부도 그거를 전향적으로 계승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쭉 하는 걸 형태로 해준다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아니 당연히 3년으로 하고 나서 그거를 연장을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했으니까 합의가 된 거지. 전향적으로. 3년을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을 좀 봐서. 근데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요. 요즘 또 경기 침체다 뭐다 해가지고
화물도 많이 줄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 자체를 전국적 공격적으로 다 시도를 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물가도 더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조율을 하면서 좀 상황을 보자라고 저는 한 걸로 기억하는데 유신님은 계속 방송에서 이거 전명절 다 해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깼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건 아닌데 유신님은 왜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을 선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화물이 좀 줄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물가에 많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이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 그들만의 최저시급이요. 최저시급이 결정된 가운데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 기준으로 화물이 부족할수록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상황을 보자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었던 건데 유신님은 왜 다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말씀해 지금 그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여기에 핵심은 안전운임제 일몰제인데요. 자,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 보내는 사람을 화주라고 하는데 화물의 주인이란 뜻. 화주는 화물차의 이용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를 지나치게 깎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표준 운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주가 운임을 표준 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는 제도를 안전 운임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간단한데 너무 적은 운임으로 인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과적 또는 과속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인데 즉 과적이나 과속하지 않고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적 취지. 현재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라고 하네. 아니 용어 정리하지 마시고 왜 제 대답을 아니요, 같이 섞여 있어요.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차주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도입 당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로 시행이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화물연대에서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은 뭐 이렇게 내용인데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제안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지난 6월에도 동일한 이슈로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 당시 8일 동안 진행된 파업으로 있었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하긴 했지만 결국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가 끝났다. 그렇게 내용이고 당장 대답을 해주세요. 뭐가요? 유신님이 주장했던 거에 대한 그들이 다 약속을 다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어겨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 잘못된 정보잖아요. 아니요. 자,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화물연대에서 지난 6월에 파업 선언을 했을 때 정부랑 협상하고 또 국회에서도 협상을 했을 때 파업 종료를 위한 두 가지 조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언젠가는 종료돼야 되느냐, 한시적인 일몰제 말고 정식으로 법률로 도입해달라는 게 요구였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 다음에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뿐만 아니라 곡물, 택배, 지선, 간선 등의 5개 품목도 확대해달라. 왜 그러냐면 무리하게 화주들이 계속해서 그 짐을 실으라고 하고 무리하게 근무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확대를 해달라는 건데, 원래 이게 이런 관련된 이걸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법안으로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노력을 안 하고 발의한 그 법이 아니요, 유신님 좀 말이 좀 달라지고 계세요.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다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그거 안 지켰다고 하셨는데 협상 중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면적으로 전부 다 시행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상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특수물품만 말이 안 되잖아요.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데 발언이 잘못된 건 맞잖아요. 전면적으로 다 해준다고 약속하지 아니죠. 않았잖아요. 법안으로 만들겠다라고 국회나 정부에 약속을 한 것이죠. 조율한다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또 그
노조가 해달라는 거에 대한 전면 실시는 안 된다고 못을 자, 박으면서 이게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근데 유신님은 전면적으로 다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어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예가 있는데 근데 유신님이 말을 또 바꾸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물어본 듣고 얘기하세요. 거에 얘기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해주시니까 본인이 말을 또 끊지 말을 마세요.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말을 끊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근데 왜 또 이상한 대답을 아니 하세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 해보세요. 자, 윤석열 네. 정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받은 선물로 받은 풍산개 그거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면 국가의 재산인 동물을 위탁을 하려면 지금 현행 법으로는 기관에만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풍산개로 왜 가시냐고요? 닥치라고요. 똑같은 이유라니까 들어보면 얘기 끊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고질적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윤석열 준비위, 대통령 준비위와 협상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개인도 위탁할 수 있게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동물을 키우고 위탁을 하게 하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하니까 국무회의에 이제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누군가 반대해가지고 안 돼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환을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에 파업을 했을 때 화물연대가 분명히 이거를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일몰제는 시한이 전화서 2023년부터 끝나버리는 거니까 왜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했겠습니까? 이게 2022년까지만 보장이 되고 2023년도에 일몰제로 폐지가 돼버리면 근데 이제 협상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3년 연장해 주겠다. 근데 화물연대는 안 된다. 이걸 왜 몇 개월 동안 노력 안 하고 입법화 시켜준다고 국회랑 약속해 놓고는 왜 발의만 해놓고 통과를 안 시켜주냐. 이번 기회에 아예 법으로 정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멘트나 아니요 시멘트나 몇 개만 왜 보장을 해주냐. 나머지도 똑같이 화물 아니냐.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달라는 요구가 뭐가 부당합니까? 이 두 가지 요구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부당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면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자기들이 이걸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입법화하겠다라고 노력을 한다고 했으면 국회나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화물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과속이나 과정이나 줄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혹하게 처벌해야죠. 안전운임제를 보장하는 대신에 과속이나 뭐 과적이나 이런 법을 어기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그때 때려잡아야죠. 근데 지금 화물연대에서 약속을 지키라는 두 가지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무리하게 무슨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전운임제는 합당한 금액을 보장해서 최저임금제와 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깎아치기 해가지고 단가치기 해가지고 그동안 화물 운전기사들이만 고생을 하고 돈도 못 벌고 부당하게 노동하고 그거를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당한 요구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분명히 6개월 전에 대안 마련한다고 해놓고는 3년 연장해 주겠다? 근데 유신님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유신님이 제가 오늘 유신님 비판하는 거냐? 유신님 말씀대로 그게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요. 유신님이 말씀이 전면적으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깼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유신님도 방금 말씀하셨죠. 정부에서 제안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 정부에서 제안한 게 있었어요. 3년으로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지금 이거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면 지금 화물도 많이 줄었고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는데 상황을 보전하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었었는데 유신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면적으로 다 해주겠다 그러고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 유신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유신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신님은 왜 그런 식으로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잘못된 정보로 왜 시청자들을 선동하시냐 이거죠. 잘못된 정보 아니고 예? 화물연대 유신님 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딴 얘기를 하세요. 딴 얘기가 아니라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두 딴 가지는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유신님 지금 인정 안 하시잖아요. 잘못 얘기하셨어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근데 그거 인정하세요. 그럼 잘못 얘기하신 건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합니다.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는 아니, 정당한. 인정 안 하시면 그럼 유신님 잘못된 거죠. 자,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가 그게 부당한 게 아니고 왜 법으로 아니 3년마다 지금 상황상 맞잖아요. 아니 3년마다 연장할. 아니, 그 유신님은 전면으로 다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그 사람들이 안 했다라고 그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런 식으로 유신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하죠. 6개월 전에 법안으로 안정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해주겠다고 안 했잖아요. 근데 유신님 그거 자, 거짓말이잖아요. 3년 연장. 유신님 방금 전에도 방금 전에 3년이라고까지 얘기하셨으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 해주겠다고 제가 다 사기쳤다라고 왜 거짓말을 제가 하시냐고. 뉴스 브리핑을 할 때 그거 하나가 유신님은 제 말씀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제가 왜 계속 전문서답하면서 왜 감정에만 호소를 제가 하세요, 뉴스 유신님? 브리핑을 할 때 그게 잘못했다고요, 모든 유신님. 뉴스에 대해서 30분 40분 잡아가지고 그것만 그럼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가 잘못된 건 없어요. 인정하시면 그럼 내가 말을 그때 잘못했다. 자, 분명한 건 말 잘한 거 없고요.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했고 네? 이거를 개선하고 법률화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나 약속을 다 했고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는 취소하셔야죠. 전면적인 게 아니라 지금 화물연대에서 유신님이 그러셨다고요.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럼 정정해 주셔야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6개월 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지 전면적으로 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유신님 참나.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협상하면서 정치권에서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도대체 인정을 안 하시네.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두 가지는 명분이 있고 안 하세요, 유신님?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아니 왜 지금 여야가 합의하면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유신님이 잘못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회피하고 말 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유신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인정 안 하세요? 안전운임제의 법제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법제화를. 아니 왜 3년마다 연기해 줄 거를 안정적으로 이 화물차 기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화물연대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 말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이상한 소리 딴 소리를 하세요. 지금 유신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게 화물연대 그러니까 때문이냐고요. 비판을 왜 하시더라고요. 화물연대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비판을 하세요, 유신님. 이게 바로 기득권자의 쓰레기 같은 논리인 거예요. 아니 지금 경제가 망가진 게 화물연대나 노조 때문에 안 좋아진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못해가지고 네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붕괴하고 지금 25년 만에 8개월 연속 무역 적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는 그 책임을 왜 화물연대에서 집니까? 노조가 짓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상황이 아닌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때문 아닙니까? 지금 레고랜드 그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전임 최문순 공격하려고 말 한번 잘못했다가 레고랜드 사태 돼가지고 채권시장 지금 난리 나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채권을 비롯해서 기업 채권들 땅바닥에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기업의 건설회사가 지금 연속으로 부도나고 있고 지금 붕괴 직전인데 아니 이 경제를 말아먹은 놈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지 국민의힘이랑. 근데 그걸 왜 화물연대나 노동자들이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3년마다 연장해준다? 왜요? 법으로 하면 되잖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 기업들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왜 안전운임제가 문재인 정부 때 시범적으로 도입된 줄 아세요? 그 화주들이 그 물건 주는 애들이 단가치기 해가지고 화물 운전기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반대하니까. 기업에서 왜 반대했겠어요? 그 화물차 운전자들 무리하게 일시키고 과적시키고 단가치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용해서 돈 남겨 먹었던 그 인간들이 반대했으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협상했을 때 입법화하겠다고 분명히 정치권에 약속해놓고는 3년 더 연장해주겠다고?
그리고 왜 차별을 합니까? 시멘트나 일부 품목만, 새 품목만 화물차 기사입니까? 당연히 다른 화물을 그 차 운전자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라는 게 그게 부당한 요구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니들이 경제를 망쳤으니까 어려운 거야. 왜 노동자들한테 양보하라고 그래? 이 쓰레기, 방사능 쓰레기 같은 것들 아주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끊겼네요. 자, 벌레들이 또 들어왔네요. 예, 윤회 지지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신돈 제가 경고했었는데 또 안티라는 걸 좀 숨기라니까 안 숨기고 있어요. 예. 하여튼 누가 유신 좀 까는 것 같으면 어딘가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주 이 구더기처럼, 기생충처럼 꿈틀꿈틀거리는 아주 그냥. 자, 전화는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들어주겠다. 내가 언제 그랬어? 전면적으로. 난 전면적으로 들어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윤석열 정부에서 6개월 전에 협상할 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더 이게 무슨 불안정하게 일몰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국회나 이런 걸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아니 3년마다 연장해 줄 거 일몰제로 할 거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를 입법화 해달라. 안전운임제를.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해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과적이나 과속이나 졸음운전이나 이런 그 화물 기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죠. 더 강화해서 규제를. 그리고 아니 일부 세계 품목만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똑같은 화물차 기사들인데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화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죠. 평등해야 되는데 아니 그 요구가 잘못된 게 없는데 왜 불법이라고 하고 뭐 불법이 아닌데 자영업자들인데 불법이 아니에요 애초에 본인들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더라고 자영업자들이라고. 근데 왜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냐고 자영업자들한테. 그리고 국가 위기 상태예요 지금?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재난 상태냐고. 국가 재난 상태에서만 위기 상태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을 왜 지금 발동하냐고. 지금 위기라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위기지.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벌레들이 아주 그냥 많이 들어왔네요. 하여튼 윤석열 정부 뭐 비판만 하면 그냥 기생충처럼 꿈틀꿈틀 들어와가지고 아니 내가 뭐 세게 까는 편도 아닌데 세게 까는 편도 아닌데 아주 그냥 숨어있다가 그냥 기생충처럼 꿈틀꿈틀 들어오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있는 글 기생충 글은 소개 안 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세대가 온라인에서 예의 없이 설치는 이유. 자, 뭐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가 봐요. 그리고 사실 오락실 분위기 자체가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거기 가면 혼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면 10시 이후에 아이들이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거기서 예의를 배웁니다. 거기에서 존중을 배워요. 이게 오히려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는 세대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세대인 거죠.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락실에서 게임을 배운 우리는 생존 본능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매너 없이 굴거나 예를 들어 내가 대전 액션 게임을 졌는데 그렇다고 욕이 나와? 옆에 있는데 주먹 날라와요. 체어샷 날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더라도 욕을 하면 안 된다. 이기더라도 조롱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옆에 있거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락실에서는 옆에 상대방이 옆에 있잖아요. 욕하거나 함부로 하면 바로 아구빵 날아가거든요. 근데 요새는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그게 더 강화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집배들과 싸움하는 듯한 모습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입니다. 차라리 저런 사람들과 토론하지 마시고 혼자 맞는 말씀을 하신 분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은 일방 방송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제가 앞전에 뉴스가기에서 1시간 넘게 뉴스가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개그에서는 시청자가 누구든 전화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것 때문에 안 본다, 저것 때문에 안 본다,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방송을 보고 안 보고 할 거면 그냥 조용히 안 봐주시는 게 고마운 거고, 유신쇼는 유신쇼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유신쇼는 유신이 진행하는 방송일 뿐이고, 뭐 누가 전화 받으니까 안 보겠다, 저거 하면 안 보겠다, 그냥 조용히 보지 마세요. 조용히 안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채팅창에다가 이것 때문에 본다 안 본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신쇼 문 닫으면 되니까 굳이 그런 얘기, 내가 뭐 후원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한 분들 눈치까지 봐야 되겠어요? 그렇잖아. 후원한 분들 소원이나 후원하는 분들 바람도 다 못 들어주고 있는데, 내가 후원도 안 하고 그냥 눈팅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본다, 저것 때문에 안 본다, 일일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개인 방송을 할 거면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그냥 도끼로 다 부셔버리고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게 낫지. 굳이 그런 말 하실 거면 그냥 조용히 딴 방송 보시는 게, 다른 거 보는 게, 요즘처럼 볼 게 많은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볼 게 없어서 스트레스였는데, 왜냐면 볼 수 있는 게 지상파나 일부 채널만 있었기 때문에 뭘 보고 싶어도 그것밖에 볼 수밖에 없어, 일방적으로. 그래서 시청률이 높았죠. 근데 요새는 볼 게 너무 많아. OTT도 그렇고 너무 볼 게 많으니까, 네, 뭐 합법적인 콘텐츠지만 불법 콘텐츠까지 볼 게 너무 많아요. PC나 스마트폰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보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유신쇼를 보면서 스트레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유신쇼 곧 망할 것 같으니까, 후원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뭐 누가 전화 와서 짜증난다, 그러니까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본다 이런 말은, 그건 진행자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럴 거면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개인 방송에서 선택적인 시청을 해. 그냥 자기가 안 보면 되는 건데. 프랑스 골 관심 없습니다. 전 방송하고 있어서. 자, 오늘 방송은 1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뉴스를 다루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내가 지금 화물연대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사를 다루는 뉴스 가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화물연대 걱정할 상황이 아니야. 예. 지금 내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 걱정할 처지가 아니에요. 내 앞가림을 해야 될 처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먹고 살만하면 매주 나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진짜 먹고 살만하면 매주 나가서 하고, 뭐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텐데,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운영하는 이 회사 뉴커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 걱정하고 다른 분들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경 쓰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책임져야 되고 제 가족도 있고, 제가 운영하는 유신쇼도 있기 때문에. 자, 게시글 소개해드리고, 일단 프랑스가 한 골을 넣어가지고 프랑스 대 모나코, 모나코가 1대0 프랑스가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모나코. 아이구야, 힘들구야. 모나코. 야, 그 모나코 경기는 있구나. 역시 월드컵은 MBC로 봐야죠. 월드컵은 MBC. 자, 오늘 방송은 1시에 마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할 말 해요. 누가 두려워서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끝자리 66님, 나도. 뭔 나도란 뜻이지? 뭐 오늘 망하고 내일 망할지라도 할 말은 하고 살자. 자, 오늘 기생충들이 엄청나게 게시판에 몰려오더네. 혹시라도 후원 터질까봐 난리도 아니네요. 자, 이응. 자, 그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입니다. 합리적 의심. 유신님 혹시 고양이 입양한 이유가 요즘 박수홍이 고양이 입양해서 반응 좋으니까 그걸 따라하는 것 같은데, 박수홍도 고양이 입양으로 호감 이미지를 여론 많이 좋아진 거 사실이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가 박수홍보다
박수홍이 제가 알기로는 열대어도 키웠거든요. 제가 훨씬 선배입니다. 제가 열대어도 훨씬 일찍 키웠고, 열대어도 한 10년 넘게, 10년 동안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사 오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제가 10년 넘게 키웠어요. 박수홍이 그 네롱, 이름이 네롱가? 저도 이제 영상이 가끔 있길래 잠깐 봤는데, 제가 고양이 최근에 1년 동안 활동을 못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키우던 고양이를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에게 분양을 했습니다만은 제 팬분께서 막 맡아서 기르다가, 아니, 내가 무슨 박수홍 전혀 아니고요.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과 동물도 인연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물고기도 열대어도 키우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키우고 했었기 때문에 허전함이 있었죠. 고양이장이 계속 있었으니까. 고양이장도 있고 고양이 용품들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하여튼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이 금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금비가 정말 얌전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뉴코 스튜디오 온 다음에 너무나 활발해져가지고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보름 지났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얘가 힘도 없고 좀 조용하고 얌전했었는데 여기 와서도 한 2, 3일은 얌전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이제 마이크 타이슨처럼 고양이 펀치를 날리면서 그래서 뭐 박수홍이 고양이를 입양해가지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저는 오랜 기간 열대어도 키웠었고 고양이도 여러 마리 키웠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1년 동안은 뭐 집단소송 지금도 남아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저번에 취지를 말했다시피 제가 너무 깔아앉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집단소송이나 또 어머니도 아프시고 그 다음에 뭐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계속 누워있고 아프니까 누워있고 그래서 홈트레이닝으로 운동해서 극복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걸리고 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무리해서 운동하기도 그래서 운동은 계속 하고 의지는 있습니다. 할 거고 몸이 워낙 지금 체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좀 나아지면 무리해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고양이를 박수홍 고양이처럼 예전에 제가 고양이 키울 때도 그럴 목적이 있었으면 고양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었죠. 그 유신캣 해가지고 잠깐 하다가 그만뒀었고요. 그것도 이제 웬만한 열정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자, 크크크크 역시 유신크 유신님 되도 않는 영화 리뷰나 정치 평론 하지 마시고 시청자들과 전화로 싸우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저질스럽고 자극적인 방송이 역시 유신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인 것 같습니다. 저질스럽고 자극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대하거든요. 상대방이 쓰레기면 쓰레기로 대우를 해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화 개그에 그게 저의 이제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쓰레기 아닌데 내가 쓰레기로 당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싸워주는 겁니다. 코비트가 전화했는데 내가 공자님처럼 대하면 안 되잖아요. 코비트가 전화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격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뭐 저질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정도의 독설은 저는 인터넷 컨텐츠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매체 뭐 JTBC나 막 이런 매체에서 좀 큰 유튜브 매체에서 장난 아니거든요. 막 삐 나오거든요. 무슨 뭐 풍자인가? 그분이나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육두문자 삐 처리하는데 다 들리는. 그 사람들 하는 거 비하면 나는 내 방송은 아주 건전한 방송이에요. 서로 동의하에 서로 이렇게 독설 좀 하는 게 무슨 저질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막장 방송은 뭐 여자한테 물 뿌리고
여자한테 물 뿌리고 막 귀싸대기 때리고 폭력 쓰고 막 그런 방송 후원 받으면서 그런 방송 하는 게 즐비한데 유튜브에서만 부르고 이런 방송 정도 말싸움 정도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집 오늘 먹쇼할 때 신음소리 내고 싶은데 참는 거 다 보이네요. 아니요, 오늘은 이렇게 먹음소리 낼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제가 아까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방송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KS님의 먹쇼가 저를 이끄는 거예요. KS님의 먹쇼와 황희정님의 마음이 저는 진짜 주말에 방송하는 게 정말 쥐약이에요. 저는 정말 힘들고 몸이 막 천근 만근 같아요. 아까 오늘 일요일에도 어제 일요일에도 겨우 몸 일으켜가지고 씻고 음식 주문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정말 오늘 방송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먹음 소리도 나오는 거지. 그냥 아까는 공복 상태니까 저녁 안 먹고 공복 상태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었고. 근데 먹음 소리가 적다는 거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 먹음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억지로 내진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제가 최근에 먹쇼 진행할 때 억지로 내지는 않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기분이 좋고 맛있으면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또 소리를 내면 낸다고 지랄, 안 내면 안 낸다고 지랄하기 때문에 그냥 제 원칙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닥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응 부탁합니다. 유시님 전화하신 분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려요. 아까 어떤 분이 자신은 후원할 돈이 없다고 좋아요나 조회수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그건 쓸데없고 의미 없다고 하시고 시청자가 있어서 유시님이 있는 건데 너무합니다. 그리고 웃으려고 방송 보는데 맨날 후원하는 모습이 보기 좀 그렇네요. 야외 방송도 미션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야방하는 말이 많아서 후원을 터질 텐데 돈 얘기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시는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방송 보면 광고가 너무 많다. 쳐보지 마. 안 보면 돼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존중이에요. 아니 유신쇼가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개무시하면서 그냥 돈 없으면 끝이야? 니들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뭐 다른 거 할 때는 돈 다 쓰면서 유신쇼에는 후원할 돈이 없어요. 그 거지 같은 소리예요. 개 같은 소리지. 지금 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보든 PC로 보면은 10,000원 뭐 20,000원이 없겠어? 쓸 생각이 없으니까 안 쏘는 거잖아. 그럼 가만히라도 쳐 있든가. 내가 늘 그러잖아요. 방송 보고 안 보고, 방송 참여하고 안 하고, 후원하고 안 하고는 시청자의 권리예요. 내가 강제로 시킬 수가 없어. 근데 진행자가 유신쇼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에 많이 참여해달라는 게 듣기 싫어? 그러면 꺼지셔. 지옥에나 가버리셔. 그런 시청자는 내 방송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이라도. 아니 다른 거 담배 피우고 술 처먹고 여자 만날 때는 돈 지들이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모텔 한번 데리고 가볼까 돈 아낌없이 쓰는 것들이 카드라도 긁어서 빚내서라도 쓰는 것들이 내 방송만 보면 다 거지래.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내 방송만 보면 있던 돈도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술 처먹고 여자 만나고 지들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돈 다 있으면서 유신이 후원 얘기는 듣기 싫은 거야? 듣기도 싫어요? 꺼지시라고요. 듣기도 싫으면. 아니 후원 안 하면 되잖아. 자기가 뭐 돈이 없어서 안 하든 있는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든 안 하면 돼요. 그걸 표시할 필요가 없어. 그럼 진행자한테 표시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저 광고 봐주고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니 구글 유튜브 광고 보는 거는 의무적으로 보는 거야. 유튜브 이용을 하려면. 그건 내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 유튜브에서 부과하는 거고 우리한테는 광고비에 이만큼도 안 줘요. 조금밖에 안 줘요. 의미가 없어. 수익에. 큰 의미가 없어. 예? 그것도 잘 나가는 채널에서 단가 높은 광고가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는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 억 단위고 막 1000단위 막 나오잖아. 유신쇼는 그게 아니라고. 몇 번, 1000번을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이 후원을 못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유신은 이 채널을 운영하고 뉴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내가 대표니까 이 채널을 운영해야 돼요. 문 안 닫으려면. 그럼 후원 얘기를 해야 돼. 광고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도 듣기 싫다고 하면 내가 뭐 좋은 말이 나오겠어. 닥치라고 얘기하지. 지옥에 나가버리라고 그러지. 저는 내가 내일 망해도 할 말 할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조회를 보고 좋아요를 눌러도 후원으로 들어오는 돈 없어요. 아, 저기 그 수익으로 많이 안 들어와요. 의미가 없어. 그 금액 자체가 큰. 그거는 유튜브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거고 유튜브가 대부분 가져가요. 그리고 광고주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유튜브 광고가 큰 의미가 없어요. 슈퍼챗이나 이런 멤버십이나 후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채널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서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저는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예의는 진행자만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지키는 거예요. 네, 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지켜야 예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존중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1시가 다 됐네요. 화물연대는 듣고 보니 유신님 말이 맞네요. KS님, 후원 미션 추가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기네요. 네, 제가 지금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먹쇼 신청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53회 연속 먹쇼. 화요일. 이거 한국 축구할 때 하는 거죠? 그 축구 끝나는 날이구나. 밤에 하는 거니까. 53회 연속 먹쇼.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 오늘은 KS님 혼자서 외롭게 후원 미션으로. 아니, 후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내가 외울 정도인데 바라는 건 졸라 많아. 쓰레기들이야 진짜로. 아니, 이런 방송이 없어요. 아니, 후원이 터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웃으면서 예,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후원은 하는 사람이 뻔한데 요구사항 바라는 건 졸라 많아. 내가 그렇게 죽어버리겠어? 내가 쓰러져서. 내가 그거 다 들어주면 내가 무슨 방송 노예도 아니고 내가 그냥 방송 못해서 환장한 놈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얼마 살지 못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래서 존중은 시청자를 먼저 후원도 참여하시고 유신쇼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음에, 자, 크크크크. 아니, 동문서답 말고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화물연대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대놓고 약속을 했냐고, 그걸 대답하라고. 6개월 전에 파업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문제를. 그래서 그 국회에 관련된 법안도 발의가 되고 3년마다 3년마다 연정해주나 법제화해주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불안하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3년이 지나가지고 좀 끝날 상황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3년마다 연장해줄 게 아니라 약속대로 정치권에서 법제화 시켜주면 우리 그 화물 기사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신분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전운임제가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화물차 기사들은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3년마다 해줄지 안 해줄지를 불안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물 기사분들은 자기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정권이 마음만 바뀌면은 안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3년 다 지나도록 안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전운임제 법제화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만 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 경제가 어려운 거랑 3년마다 일몰제로 연장해주는 거랑 법제화하는 거랑 뭔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품목 분야를 늘리는 거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최저임금을 받는 건데. 아니, 화물 기사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거하고 경제위기하고 뭔 상관이냐고.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김진태나 책임을 처벌을 하든가 책임을 묻든가. 경제대책 개판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뭐 전기자동차나 반도체부터 전기 배터리까지 지금 폭탄 맞아가지고 내년인가 유예기간 끝나면은 지금 피보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를 않고 무슨 뒤통수를 아니 당연히 약속을 한다고 경제 어렵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업무 개시 지시가 합법이라고 합법 맞네 뭐 위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지금까지 이게 한 다음부터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냐면 위헌 소지가 있었고 위헌 소지보다 더 컸던 게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에요. 정면적으로. 그래서 안 했던 거야. 다른 정부에서. 왜 안 했겠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왜 안 했겠냐고. 윤석열처럼 지지율 오를지 몰라가지고 안 했겠어요? 이게 위헌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또 더 큰 거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위반되는 거라고, 정면으로. 이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하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수출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노동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하고는 정상적인 무역이나 이런 경제 이거를 교역을 할 수 어렵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해야만 된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가입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화물차 기사들이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자격이. 노동자도 아니야, 심지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회사, 맡기는 회사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 스스로가 자영업자의 운영자면서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을 따가지고 일하는 방식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자영업자의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어디에 소속한 노동자처럼 부려먹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태다? 국제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 그 군의 화물차, 군 용차들 다 동원해가지고 대안으로 하고 있고 알바 뽑아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경제 위기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기였어요.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왜 적자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흑자였던 것은 대중국 수출이 흑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친미, 친일 노선을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했거든. 좋게 지내려고. 왜 중국이 다른 데서 수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수입했을까요?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조건 미국 편이나 일본 편을 들지 않고 어느 정도 양쪽의 균형자로 어느 정도의 그런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거를 기대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나 수입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전화 한 통하면 거래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지금 중국의 최대 기업이었던 알리바바? 거기 그 회장을 잘라버렸잖아. 말 안 듣는다고. 중국에서 대기업 최고 총수든 누구든 중국 정부에 반하면 바로 잘라버려요.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산업도 마찬가지고.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밀어주면 아무리 못해도 잘 나가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대기업 되더라도 시진핑이 잘라버리면 다 날아가는 게 중국이야. 그런 사회주의에다가 시진핑이 독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미운 털이 바뀌었으니 윤석열이, 중국이 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부득이. 왜 다른 나라에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나 일부 빼고는 다른 데 다 수입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그러니까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 나온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는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친미 친일 정책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발해가지고 이 한국에서의 수입을 줄여버린 것 때문에 앞으로 더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도지사 김진태의 말 하나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50조 이상을 넣고 무슨 대형은 뭐 5대 은행한테 또 몇십조 뭐 100조를 뭐 투입해라 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각 지방에 건실했던 건설사가 부도 나오고 있고 저축은행도 부도설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흥국생명까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의 신뢰까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누가 지금 경제 위기를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왜 그 책임을 화물연대나 노동자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뭐 구조조정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느렸던 공공일자리 줄인다고 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노조와 철도청 노조가 왜 파업하려고 했었어요? 안 그래도 인원이 없는데 인원을 지금 감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인원은 감축하고 줄이겠다고 하니까 생존권 투쟁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안 줄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세훈이가 1년 전에 인위적으로 인력 감축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른 말을 하니까 파업이 나온 겁니다. 지하철 파업이, 서울 지하철 파업이.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려면 최소한 뉴스 보고 어떤 상황이냐, 누가 파업한다고 그러면 왜 파업하냐를 봐야 돼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되고 나서 택시비 서울시에 택시 타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그렇거든요. 지금 그대로 지금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정권은 지방이든 다 일본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 택시가 지금 서울시 택시는 택시 요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우버나 이런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활성화가 정착까지 됐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까지 정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개인 택시 면허 몇천만 원씩 거래하는 개인 택시 표 좀 얻으려고 그 사람들이 분신하고 막 반대하니까 우버 제도나 이런 제도를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결국 우회적으로 카카오 택시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자들은 완전히 무시되고 일부 소수의 수천만 원짜리 그 택시 면허 거래하는 개인 택시 업자들의 주도해가지고 지금 우버나 이런 것들 다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될 거 안 됩니까? 택시비 올리면 그럼 서민들은 급하면 못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적은 거예요. 야, 서민들 돈 없는 새끼들이 택시 타가지고 냄새나고 짜증나서는데 야, 이제 돈 있는 사람이 타니까 괜찮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제 택시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아무나 탈 수가 없는 운송수단이 된 거예요. 제가 태국 갔을 때 태국의 부르는 그런 콜 시스템에 다 있어요. 택시도 있고, 우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아니, 태국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태국은 가끔씩 군부 쿠데타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군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뭐 시위 세력들이 공황 장악하고 막 난리도 아닌 나라가 태국인데, 아니 그런 나라도 그래 정착을 해가지고 가격 비교해가지고 교통수단을 쓰고 있는데, 물론 그런 말 하겠죠.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우버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으면 타고 다닐 사람들이 더 있겠죠. 아무튼 뭐 너무 길어졌는데. 자, 약속을 했다는 근거는 그 기사 찾아보시고요.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글 올라왔네요. 안전운임제 약속행위. 이제 랩으로 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자,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랩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녹화 끊고 가야 되나? 일단 전화개그 2022년 12월 5일 방송 종료합니다.